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선거가 코앞입니다. 선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치 현안 다양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마는 취재 편의점 네. 우리 장윤선 기자가 해서 한 달? 아니요, 지금 넉 달. 넉 달 만에 33만 명의 구독자 그리고 1억 뷰를 갖고 있다는데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악질 기자, 악질 기자, 장윤선 기자가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네요. 아유, 저도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취재 편의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원장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가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에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야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더 눌러주세요. 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 압도적 1위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써온, 그래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유명하게 회자됩니다마는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아무리 지난 6번 공신력이 있는 방송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2등보다 더블 스코어 6명 다 합쳐도 제가 안 됐지만은 또 경선은 경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다. 이제 경선이 아직도 지금 언제 할 것인가 이건 안 나왔어요.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공관위에서 된 것을 의결을 해줬고 아직도 형식적으로 당무에 의해서 의결을 돼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해남에서 합니다. 해남에서요? 그렇죠. 해남 어디에서 하십니까? 해남 저희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서. 동백꽃 캠프. 동백꽃 캠프. 저는 혹시 동백꽃 밭에서 하시나 해가지고 꽃밭에서 하시나. 지금 동백꽃이 활짝 피었어요. 오, 해남에요. 해남 완도 진도 이 바닷가에 다 피잖아요. 그렇구나. 제주. 그러니까 해남 완도 진도의 군꽃이고 군화, 전라남도의 도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백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체로 좀 호남 민심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광주, 목포, 해남 완도 진도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흥사, 워루, 대흥사 워루 회주 스님, 지금 현재 승가대학교 총장 스님이신데 어머님이 이제 열반하셨어요. 98세이신데. 그래서 거기 상가를 가서 광주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 언론사 사장들이나 기자분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딱 민심은 그럽니다. 윤석열, 이낙연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윤석열, 이낙연은 고개를 같이 취급해 줍니다. 동급이에요? 동급. 이낙연은 많이 올라갔죠. 대통령하고 동급이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래도 민주당을 찍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요구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잘해라. 뭐 수박 노릇 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뭐 수박도 아니고 그런다고 개딸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하고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무관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참 애석하더라고요. 이준석 관심무.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박지원 찍고 즉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을 찍겠다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지민 비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민주당 비례당이 있다. 비례당을 찍어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상당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 혁신당에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다. 어제 그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조국 대표가 제일 말미에 밝힌 내용이
잘 되던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가 바람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선거의 바람이 조국 혁신당으로부터 불까요? 그렇게는 안 된다?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역시 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연합해서 네. 민주당이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함께 가자 네. 하는 얘기인데 예. 우리 민주당에서 아직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 조금 정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어떤 경우에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네. 통합이 제일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연합은 해야 된다. 연합.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우리 비례정당에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 하는 아예 생각을. 들어와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나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원내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합당은 없다. 왜냐하면 지역은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비례는 본인들이 해서 어떤 민주당의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책과 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 정당이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입장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한 울타리에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목표가 같으면은 즉 목표.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타도하고 검찰 정권을 종식하자. 네. 그 목표가 같잖아요. 그러면 길도 같아야 된다. 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 우리 식구끼리 싸우지 말자. 네. 그러는데 조국 대표가 그래도 네. 지역에 출마는 안 시키고 네. 비례 의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한 식구다. 한 식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식구끼리 싸우지 말자 하셨는데 싸움이 세게 났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뭐가 지금 싸움이 세게서 났어요? 아니 그 홍영표 대표도 그렇고 서른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탈당 임박이 오늘 마침내 그래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당에 나와서 선당우사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된 것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네. 나도 경선시켜야 된다 네. 하고 주장을 했고 예. 또 송파갑을 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전현희 예. 국민 권익위원장 거기 결정이 돼서 예. 저렇게 임종석 실장이 비켜주지 않으면은 네. 진짜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방송까지 나와서 예.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그러한 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네. 아무리 예.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같이 있었고 네. 민주당에서 같이 했고 예. 그러지만은 설사 예. 소통은 누구하고든지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안 간다.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지킨다. 네. 저는 홍영표 대표도 민주당과 함께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아, 홍영표 대표 탈당 안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임종석 비서실장도 탈당 사실은. 가능성 높다고 했잖아요. 네. 기자들 보는 게 항상 제가 보는 것보다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서른 의원은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네. 자기는 나가서 출마를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애석한 것은 김영주 부의장이 오늘 탈당해서 네. 완전히 전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민, 예. 김영주 예. 두 분 다 중진 의원들인데 네.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있고 무엇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예. 한일 관계, 대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죠? 특히 김영주 부의장은 노동 정책을 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60.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 하면은 이해가 돼요. 네. 그건 정체성이 같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으로 네. 가시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 돌아오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 오늘 빨간 잠바 입으시고 중도 확장을 하겠다. 국민의힘 안에서. 글쎄요. 뭐. 그 중도가 어떤 중도인지 모르지만은 예. 그건 완전히 너무 탈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네, 가도 너무 많이 갔다. 갔죠. 예. 예. 그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포장을 잘 못해서 오히려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매끄럽지 못했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광주에 또 얘기를 하자면은 예. 그 민심이 예. 그 워로 회주 스님, 승가대학 총장 스님 상가에 네. 오신 분들이 이제 언론사 사장도 있고 네. 그 언론인도 있고 해서 저하고 또 전화를 많이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네. 송구스럽지만은 광주에서의 평가는 네. 예를 들면은 안도골 네. 예산실장 예. 기재 차관하신 분 아니에요. 또 정준호 예. 저는 몰라요. 예. 정준호 변호사, 예. 정재욱 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공천됐다. 그래서 물갈이를 했어도 광주가 더 희망이다. 네. 이런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국민은 변화와 개혁 혁신 공천을 원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뭐냐? 네. 지금 오늘 아침 보더라도 오선 중진 한 사람, 김영선 의원 하나. 김영선 한 사람 수돗물 떠 네. 먹었던 사람. 그 사람 한 명 날아갔어요. 하나 날아가고 우리는 엄청난 분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그걸 개혁과 혁신이 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고 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 더 감동을 먹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 선거를 끝내보면은 한 50%를 초선으로 물갈이하고 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개혁 공천에서 중진들이나 현역 의원들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네. 디올백을 위해서 김건희 방탄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을 다 살려줬죠. 살려줬죠. 예. 이돌 빼서 아랫돌 예. 응? 맞고. 뭐 재활용 다 예. 했는데 예. 국민들이 개혁 투표를 할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그렇게 무난하게 된 것은 예. 무난한 패배로 간다. 국민이 개혁 투표를 한다. 예. 여기에 의거해서 많이 탈락이 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행히 네. 민주당 스스로가 개혁, 혁신을 해서 진짜 이건희 회장이 오래전에 한 얘기처럼 부인만 빼고 다 바꿔라 네. 하는 그러한 혁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한 안심을 하고 야 나도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거 잘해야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네. 무난히 공천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이것은 무난히 패배하는 길이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예. 이런 말씀 좀. 지금 가마솥에 예. 개구리예요. 가마솥의 개구리다. 따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즐기면서 예. 헤엄쳐 다니고 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죽는다. 죽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가마솥의 개구리다.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경미 전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좀 알려져 예, 있고 예.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으로 역할을 했었죠. 예. 강남병, 예. 서울 강남병에 출마를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 지역구인데요. 원래 동작을 출마도 권유받았지만 강남병으로 전격 수용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된 결정입니까? 박형미 예. 전 의원이죠. 네. 교수 출신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했잖아요. 네. 저하고도 한번 방송을 해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네. 친문도 공천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해남한도 진도에서도 네. 찐명 정의찬 네. 예비 후보부터 컷오프. 탈락시켰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것도 안 써주고. 그런 것은 안 보이나 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33만에서 이제 곧 43만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곧 43만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원장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임종석 공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수용해줘서 고맙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일부 언론에서도 네. 오히려 8월 네. 전당대회를 겨냥할 것이다. 네. 자기 대통령 후보를 예. 생각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은 추측이지만은 저는 네. 임종석은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 젊어요. 네. He's young boy. It's young boy. 예. 곧 60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쭉 얘기한 거예요. 네. 이낙연 만난다? 네. 이낙연 만나서 그리 가면 망한다. 절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스투피드한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안 같잖아요. 예. 제 말이 맞잖아요. 예. 박지원 원장님 말씀이 100%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최근에 뭐 여러 그 이른바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등을 비롯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 백석도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의 최고의 목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석이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선거에 네. 엄경영 네. 그분도 이제 지난 선거에 180석을 맞췄기 때문에 네.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얘기했어요. 151석 네.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은 이재명도 없다. 네. 지금 시대 정신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공천이 시끄럽고 네.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하고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민주당이 하고 있고 네. 저기는 후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대 정신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심판과 네. 검찰 정권 종식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의회 권력마저 장악하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외교, 남북관계가 어떻게 파탄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저는 총선으로 들어가면은 그 시대 정신이 발로 해서 네. 지금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정신 차려서 잘해라 네. 하는 격려로 생각하고 민주당을 국민들이 승리시켜야 네. 좋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민생이 어떻습니까? 네.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 네. 이런 총체적 판단을 보고 또 3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민주당의 투쟁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51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러한 예측을 하는 것은 네. 아직 빠르다. 그러니까 공천이 완료되면은 네. 이제 대진표가 나올 거고 네. 그 대진표를 보고 네.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공약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입니다. 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예. 걸프전 네. 승리로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빠가지고 네. 클린턴 알칸사 무명의 주지사한테 낙선을 했어요. 네. 실패를 하고 그때 나온 것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아비규환입니다.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이 민생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외교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해외 순방 못 할 거예요. 독일 국빈 방문 그렇게 중요한 것도 해놓고 취소해버리고 나흘 전에 안보가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럼 민생이 좋아지겠어요? 안보가 좋아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쌍특검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한 것은 애석하지만은 민주당이 반드시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의석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심판할 결심,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할 결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금 더 유능함을 보여줘야 확실하게 흔쾌하게 민주당에 표를 주고 싶은데 야당은요. 공천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제가 김대중 총재님을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그분은 총재예요. 대표도 아니고 제왕적 총재. 거의 오너였어요. 오너. 그렇지만은 민주당 공천을 하고 나면은 당사도 때려부시고 동교동 사저도 때려부시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작업한 김대중 대통령 권노가 고문은 도망쳐요. 이게 도망이라는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시내 호텔로 숨고 지방에 내려가 계시면은 김옥두 총장하고 박지원 대변인이 서울에 남아가지고 연락해서 보고를 받고 다 선무 작업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총선전으로 들어가면은 일치 단결해서 이기는 그런 선거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물론 시대도 변했지만은 그때한테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 하나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통하고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총선전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정책과 심판론 그리고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했으면은 저는 잘 된다고 봐요. 사실 국민의힘 후보 한 분이 연거푸 이틀 동안 여기 바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을 아니 자기들 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중진들이 김영선 의원 한 사람 잘립니까? 이건 문제 있잖아요. 그 오늘부터 뭐 줄줄이 현역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영남 지역에 다 잘리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 민주당은 선난 후위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쉬운 것은 뒤로 남겨놨잖아요. 호남 같은데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은 선의훈안 쉬운 건 먼저 했어요. 나중에 하는데 그러면서도 찐윤 용액관들을 많이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터져요. 그러나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설사 공천을 못 받더라도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선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남겨놓은 것은 진짜 그건 아주 한동훈 스마트해요. 강남벨트 TK 한 50석이 남겨 있어요. 여기에 공천하기 시작하면은 저 집이 난리가 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집이 난리가 난다. 50석에 사실상 찐윤이 갈 가능성이 찐윤 검사 출신도 다 들어가죠. 다 거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저 집이 난리가 난다 말씀 주셨어요. 민주당도 이번 주 다음 주 언제까지 공천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까지 이제 37일 남았는데 저도 그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줘야 경선하려면은
한 10여일 걸린대요. 예. 이제 안심번호 받고 예, 예. 어쩌고. 예. 그러니까 또 저도 모르죠. 경선을 해야 저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선대위를 발족시켜서 그림을 좀 바꿔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딱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대위를 좀 어떻게 꾸리는 게 좋겠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지도부도 아니고 현역 예. 의원도 아니고 예. 당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예. 뭐 노장청이 좀 화려하게 좀 꾸미는 그런 선대위. 제발 좀 부탁해가지고 민주당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으로 박지원을 좀 임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수석 왜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은 현역 의원들이 하니까. 하시고, 예. 예. 부대변인으로. 나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예. 백범 선생이 말씀한 대로 문직이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네.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어? 수석 부대변인 시키면은 최고로 멋있게 할 것 같아. 미관 말직이라도 아, 그렇죠. 예, 시켜주면 예.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던져야 돼요. 예, 자기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예. 제가 자꾸 올드보이 소리를 2년간 들으면서도 네. 저처럼 농사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처럼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향해서 투쟁한 사람이 민주당 있으면 저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 3번째 방송이세요. 아니 그리고 예. 민주당 단결하자.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이낙연 절대 탈당하지 마라. 네.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니까 이낙연 끝났다. 네. 내가 해버리니까 다 끝나잖아요. 정리가 딱딱 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 스마트한 보이를 예. 수석 부대변인으로 당직 발령을 내면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텔레그램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세요. 대표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민주당이 정책 파워가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막 사방팔방 민생토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아침 경향신문의 칼럼도 보면 그린벨트 해제는 민주주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제가 국방장관 임명했을 때 봐라. 네. 군사보역 지역 다-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또 선심 쓸 거다. 예. 그린벨트만 하더라도 강남 3구에도 풀어버린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은 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제가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의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해남반도 진도에서 밤에 오르는데 네. KTX에서 만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예. 많은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예. 지금 그 이슈를 전혀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하는 예. 거예요. 자 보세요. 전국 주도가 전혀 안 돼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뻥긋해가지고 탄핵당하는데 예. 그렇게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는데 예. 왜 탄핵 안 하냐 예. 했더니 역풍부입니다. 아니 무슨 역풍이요? 무슨 역풍이냐. 예. 무슨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논평만 나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조자룡이 헛갈 쓰듯 거부권 행사에도 역풍 하나도 안 불더라. 네. 싸워라. 예. 그렇죠. 싸워라.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의사 정원만 하더라도 저도 예.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와야 된다. 네.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모든 이슈가 네.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가 총선 공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직 독야청청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분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민주당한테 예. 반론권 형성 차원에서도 같은 시간에 방송 시간을 달라고 해라. 예. 이렇게도 안 하고 있어. 과거에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네. 그 정세균 대표는 네. 그거 찾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잘못하고 있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천이 끝나면은 네. 이제 정책 공약으로 또 그러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서 네. 나가게 예.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이계호 정책위의장도 말씀하시고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공박을 하면서 사실 그거를 홍익표 대표가 되게 잘했거든요. 아, 그렇죠. 서울 김포 편입 때 예. 바로 나가서 공박을 했는데 지금은 이슈가 빵빵 터지는데 하나도 못해서 제가 막 전화를 하거든요. 아이, 국방위원들이랑 그러니까. 전화하면 벌떼같이 예. 입을 벌려야 되는데 예. 홍익표 대표만 벌리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내가 수석 부대변인 되면은 매일 벌려댈게요. 빨리 수석 부대변인, 예. 대변인도 아니고 부대변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빨리 아, 내가 시켜줘라. 대변인을 한다가면은 또 막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연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TV 토론 이재명 대표가 하루 전에만 말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재명 대표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영수에 들어갑니다. 영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상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지 예. 그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 건방져요. 건방지다. 싸가지도 없고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는 예. 야당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치를 해가지고 야당을 잘 달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네.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네. 싸움쟁이야.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네. 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예. 아, 이거 하려고 나왔어? 그러면 거기도 부대변인 하는 게 좋아요. 아, 한동훈 위원장 부대변인 해라. 아, 그렇죠. 그러면 부대변인끼리 박지원 아니, 원장님하고 나는 수석 부대변인. 아, 여기 수석 부대변인. 아, 부대변인끼리 붙어라.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짓이고 네. 프로토콜 예. 의전도 없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도록 하고 네. 안 그러면은 윤석열, 이재명 네. 둘이 TV 토론하도록 해야지. 네. 대통령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네. 자기가 왜 나서?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건방져. 건방지다. 건방져. 예. 싸가지가 없어. 아니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아유, 막 격이 만져야지. 격이 아 제가 예. 한동훈 대표한테 예. 일주일- 토론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뭐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앞서지만은 네. 현직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문법대로 해라. 필요할 때 서초동 문법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존중이 없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의사 파업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뭐 그 4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오기를 이탈 전문의 7,000명에 대해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을 했고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에휴.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응? 제가 네, 의학 분업할 때 맞습니다. 의사들이 파업하고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줄기차게 네, 대화를 했어요. 어? 심지어 제 조카가 네, 친조카가 삼성의료원 치프로 네. 투쟁위원장이라니까요. 그런데 매년 보고가 오는 거예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조카가 이런 네. 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조카한테 전화를 하니까 예. 의사들도 그래요. 예.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예. 작은아버지 이건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안 찍을 거야? 절대 안 찍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나한테 그것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 의사들이 예.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입이 100개라도 의사들이 할 말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법 투쟁을 해라 이거죠. 네. 준법 투쟁을 하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듯 2,000명 증원이다. 네. 이러면 의과대학에서도 수용을 못해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17개 광역단체에서 세종시는 조그만 거고 네.
제주도 같은 데는 60만밖에 안 되지만은 의과대학이 있잖아요. 네. 전라남도만 없고 보소지방. 제 형님, 네. 제 동생이 진도에서 광주로 후송되다가 다 죽었어요.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픔을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부터 좀 촘촘하게 해야지. 지금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요 손 놓고 있어요. 그냥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예. 보건복지부 차관만 나와서 앵무새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하도 사과받으니까 네.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처럼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을 공작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2,000명은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수용이 안 돼요. 예. 교수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뭐 850명을 몇 년간 한다, 3년간 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무조건 잡아놓으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안 돼요. 네. 지금-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잡아놓을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고 예.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는 단돈 10만 원 가지고 2년간 조사해서 기소하고 대통령 영부인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네. 180만 원 화장품, 예. 윤석열 검찰에서도 주가 조작 23억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예. 여기는 안 하냐 이거지. 예.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역풍불까요? 이 의사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라도 민심에서 흉흉한 바람이 불까요? 지금은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네. 환자를 떠났으니까. 예. 그리고 생명을 히포크라테스 네. 선서를 보더라도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의사들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지키면서 정상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시원해요. 의사들한테 막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건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해서 네.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네. 증언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진짜 큰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됩니다. 14일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없던 역대급 최고의 화력으로 한미일이 연합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여기에 유엔사 회원국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사실상 NLL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금 또 꽃게가 잡힐 철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북한에서는 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한미일이 네.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김정은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네. 잠도 못 잘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저는 없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네.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네. NLL은 미국이 네. 일방적으로 그거는 북방 한계선이지만은 사실상 예. 국경처럼 북한도 준수하고 우리도 준수하고 있어요. 예. NLL 밑으로 내려오면 올라가라. 네.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저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방 한계에서는 사실상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간 정도의 예. 연평 5도가 포함되는 국경선을 예. 북한은 그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예. 얘기하면서 1mm도 침범하면 우리 네. 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충돌이 날 거고 만약에 네.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한 한창 후에 네. 김성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전 외교 안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염려를 하는데 네. 저는 반드시 예. 총선 전에 네. 그런 국지적 도발은 김정은이 한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네. ICBM 발사와 예. 그것도 우리가 한미일 동맹 가니까 푸틴이 다 도와줘서 기술된 거예요. 예.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러한 도발이 저는 제발 연평호도 어느 섬 하나를 네. 북한이 기습적으로 점령을 해버렸을 때 예?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미국서 못하게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철통 소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예. 그렇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예. 한미일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소탐대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연평 5도 가운데 한 개 섬을 북한이 총선 전에 침범을 해서 상황이 커져서 전면전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전면전까지는 못 간다 가지 않지만은 하더라도. 예. 순간적으로 그 섬을 점령했다가 예.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통 방어기가 필요하지만은 예.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신북풍이 일으켜지면은 네. 총선에 국민의힘이 예. 또는 민주당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그건 몰라요. 예. 그렇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그러한 도발, 예. 그러한 총선 개입, 예. 신북풍은 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북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네. 이것은 김정은은 달러가 필요하고 네. 기시다 총리는 지금 지지도가 형편없잖아요. 예. 일본 가장 큰 현안인 납치 문제. 예. 이걸 해결을 위해서 예. 상당한 진전이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예. 우리 북한 핵 문제나 납치자 문제만 얘기 안 하면은 네. 만날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올 수 있다 하는 예.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런데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한 경험에 보면은 네. 이것은 미국이 예. 뒤에서 일본과 조정을 하고 있고 김정은도 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간접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북일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네. 한반도 평화도 지키지만은 북한의 불장난 예. 또 미국으로서는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김정은도 네. 결국 바이든과 즉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죠? 패싱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한심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요, 김건 그 북핵 총괄입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인데 현직 외교관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29일 0시에 의원 면직이 됐고 이분이 2월 28일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29일 밤 자정 12시에 의원 면직돼서 그 아침에 29일 아침에 입당식을 했어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별짓 다 하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아니 상식을 초월한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저는 별짓 다 한다. 선거 앞두고. 잘해 먹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아니 큰일 난 것은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2년 내내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경이 네. 무뎌졌는데 네. 그래도 민생, 네. 경제, 남북, 민주주의, 외교 파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단결해서 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예. 진짜 200석이 넘도록 국민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 앞으로 3년간 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난 2년간 민생 경제가 좋아졌다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면은 민주주의가 좋아졌다고 하면은 외교를 잘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게 의회 권력마저도 주면은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북풍, 총풍, 선거 공작 TF를 좀 만들었을까요? 그 사실 앞서 이제 김민석 상황실장 왔다 가셨는데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네. 지금 현재 네. 국정원 법에 의거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네. 제 후배 예. 국정원 직원들 진짜 질이 좋습니다. 퀄리티가. 네. 그리고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직원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반발할 겁니다. 반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 처음에 예. 방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민노당 막 예. 저 민노총 뭐 압수수색 할 네, 때도 뒤에 국정원이라고 국정원 써봐. 이러고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면은 이게 국내 정치 개입인데 어떻게 할 거냐? 다 없어졌더라고요. 지금도 네. 뭐 신원조회 같은 거 이런 것은 하지만은 네. 저는 국정원 직원들이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이거 괜히 했다가는 좋은 국정원 버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일부 맹충들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봐야죠. 눈 크게 뜨고 그런 의미에서도 예.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절대로 국힘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문제죠. 허락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 나라가 정말 절단나는 거죠. 지금 그래도 국정원, 네. 검찰, 경찰 이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은 좀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은 지금 거의 무산됐지만은 국정원 개혁은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법을 개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법을 개정하면은 또 다른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간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예. 우리 민주당 민주 진보 개혁 세력한테 과반이 훨씬 넘는 그런 의석을 줄 것이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3.1절 105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봤더니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엄청나게 많은데 평화, 민주주의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3.1절 기념사에 기대를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우매한 기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기대를 못해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도 있어요. 정상화됐다. 네. 이건 좋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를 위안부 할머님들을 강제징용자들을 완전히 굴욕적으로 망가뜨렸잖아요. 네. 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가 오염수를 가지고 우리 해남한도 진도 이러한 수산인들도 네. 완전히 지금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뭘 기대해요? 7조 톤을 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빨리 윤석열 정권이 종식되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네. 이 종식시키는 일을 해야 예. 돼요. 그래야 핵 오염수 방류도 그렇죠. 중단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미 7조 톤이 풀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번에도 뭐 삼중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 안 나오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3.1 독립기념 기대할 게 없다. 뭘 거기다 기대해요?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예. 3.1절의 완도가요. 굉장히 독립운동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일 면 가서 현충탑에
하고 청년회하고 같이 기념식하고 네. 저희 아버님 생가가 있는 거기에 그 마을이 이제 진도군에서 태극기 마을로 네. 선정을 해가지고 365일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제 집안 동생 박준범 군이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독립지사 박종식 옹의 송덕비가 유적비가 있다고요. 네. 거기에서 했지만은 거기서 빌면서 하면서 네. 제발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도록 독립지사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지. 3.1 등급 기념사 잘하도록 빌 필요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광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광주 갔는데 그 광주 시민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 발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제대로 된 백화점 하나가 없다. 대구역에 딱 내리면 정말 강남과 같은 발전된 도시 풍경인데 왜 광주는 송정역에 이렇게 있고 또 무궁화 열차 타고 시내까지 가야 되고 지역 발전이 너무 안 된다. 호남의 발전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염원인데 이게 왜 안 될까? 지금 현재 강기정 시장이 네. 대형 쇼핑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 네. 호남을 가면은 딱 국회의원들한테 세 가지를 바랍니다. 얼굴 좀 보고 살자. 얼굴 좀.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예산 좀 가져와 봐라. 네. 세 번째, 그래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해 주면은 중앙 정치에서 야무진 소리라도 한번 해봐라. 있는 듯 없는 듯. 이래서 안 된다. 네. 거기에 박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저는 목포에서 국회의원 3선 12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목포 당선되니까 제 일성이 네. 금기원래해라. 금요일 날 저녁에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와라. 네. 1년이 52주인데 50번 이상 해라. 저는 그 약속을 말씀을 지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기원래 박지원 유명했잖아요. 네. 그 금기원래란 말은 박지원이 만든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거예요. 네.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해남반도 진도 돌아다니면 그래요. 아니 기자들이 그래요. 또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경선 후보가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네. 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뒤지고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금기원래해서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영혼을 바쳐서라도 예산을 국책 사업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서 네. 야무지게 윤석열, 김건희 검찰하고 싸워야지 무슨 죄가 졌다고 말을 못해요. 네. 아니 보십시오.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저는 아는 내용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구속되면은 이 나라 민주화가 된다. 구속되자. 또 마지막 군사정권에서 사형 구형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나라 민주화가 온다. 그 대신 정치보복은 나로서 끝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말로만 김대중 하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구속되는 각오로 하고 싸워야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독립지사의 아들답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저보다 저 잘 싸우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갔어요. 네. 싸워야 돼요. 네. 오늘 확실한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취재 편의점 같은 이런 좋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래야 박지원이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반도 진도 구민 여러분 꼭 경선에서 박지원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